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안동 내방가사와 군위 삼국유사의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2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물류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 2,721명, 경북 2,990명입니다. 대구 지하철 노조가 고강도 구조조정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안동 내방가사와 군위 삼국유사의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즉 모캡 제9차 총회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4년 만에 열린 이번 총회는 25개국 1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개막 첫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총괄 담당하는 팩슨 반다 등 전문가들의 학술 발표를 시작으로 모캡 사무국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As we share the joy of inauguration of our office and new home, and also we will embrace the shared vision and commitment to safeguarding and promoting of our documentary heritage, locally,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모캡은 세계기록유산 5개 지역위원회의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활용, 보존 관리를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됐습니다. 모캡 사무국은 지난 7월 한국국학진흥원 내에 설치돼 업무를 이관받고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KSI는 한국을 넘어서 기록이 만들어온 인류의 발전을 공유하고 이러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편액과 만인의 정원 만인소, 궁중편액과 현판 등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가운데 이번 총회를 통해 경북에서 신청한 안동의 내방가사와 군위 삼국유사가 등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2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구미와 포항, 칠곡과 영천, 경산 등에서 동시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비상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물류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구지하철 노조는 24일 오전 대구교통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해 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통공사가 30일까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2,721명, 경북 2,990명입니다. 대구는 전날보다 269명 감소했고 경북은 611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대구 3명, 경북 10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모두 3,42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 37.6%, 경북 38.9%로 치료 중인 환자는 대구 14,000여 명, 경북 2만여 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농가 마케팅 기술 지원에 참여한 농가의 평균 수입을 조사했는데 전년 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판매를 위해 농가가 직접 나서면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튜버와 커머스 쇼호스트로 변신한 농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혹시 농튜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촌의 농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 유튜버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요즘 농촌에서는 이 농튜버가 대세입니다. 귀농한 지 올해로 6년째인 강석진 씨. 올해 처음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함께 유튜브에도 도전했습니다. 토마토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에 대해서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유튜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즐겨하지만 이제 제가 촬영도 해야 되니까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농튜버가 늘고 있습니다. 농가 홍보는 물론 상품 판매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농민들한테도 이제는 이렇게 판매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저희 농원을 알리기도 하고 앞으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농민들한테도 꼭 이렇게 필요함을 많이 몸소 느끼게 돼가지고 내 농산물을 내가 가격을 정해서 내가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또 오래 하다 보면 구독자 늘어나고 조회수 많으면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구독자 그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낼 수가 있으니까 연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농업인들은 연금이 없으니까. 농튜버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울토마토 생산자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찾아서 직접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1일 쇼 호스트가 되어 방울토마토 농가를 도와드릴 김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마치 설탕을 막 뿌려놓은 듯한 그런.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구매 요청도 받을 수 있어 판로 확대 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커머스라는 게 이제 홈쇼핑하고 틀려가지고 요즘 또 대세가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그 판매 애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교육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 우리 농산물을 이제 알리고 홍보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까지 하는 유튜브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 앓고 있는 요즘 국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건데요. 24일부터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했던 일회용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선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제공하는 건 물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판매가 가능한데요.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음식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다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 접근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버려지는 일회용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 갖는 분들 많습니다. 문경 찻서발 공장에서는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활용한 공예 수업이 한창인데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시간, 사람들이 모여 빈 병에 한지를 붙이고 가느다랗게 말아둔 한지를 촘촘히 돌려감습니다. 술을 담던 병에 꽃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문경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예 수업입니다. 곧 버려질 물건을 분해하지 않은 채 예쁘게 꾸며 새로운 쓰임새를 갖도록 합니다. 환경 친화적입니다. 저 작품을 처분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분을 했어요. 시민들과 환경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버리기 직전의 물건은 물론 소중해서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도 이곳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3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사주함, 20년 전 이바지 떡을 담았던 사각함지, 지겨워진 디자인 때문에 10년째 손이 가지 않던 장식함까지 이곳에서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추억이 묻은 물건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힐링이죠. 이 시간이 즐겁고 또 기다려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또 추억이 담긴 거잖아요. 내가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버리고 아니면 농에 또 처박아 놓고 이게 나와 있으면 얘가 이제 얘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이번 달 한지공예 수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갤러리 문경에서 작품 전시가 이어집니다. 버려지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리사이클링 한지공예.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 환경 지키기가 지역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영천시 공예촌 입주작가 동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영천시 공예촌에는 작가 5명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천시 공예촌이 작가들의 교감을 넘어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에 있는 영천시 공예촌. 가족 소금으로 빛으로. 돌소금과 빛을 활용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오이석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감공예 체험장 별빛 갤러리에서는 5인 5색 개성 넘치는 공예촌 입주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자, 섬유, 유리, 점토를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테라코타, 석공예 등 여러 분야 전문 작가 5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라를 담다, 천년의 길, 토마 이야기 등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험적인 접근으로 현대의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같이 공동 입주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마를 같이 사용한다라든지 최신의 기법들,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이렇게 상생하고 협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영천시 공예촌에는 박윤석, 이규철, 정정혜 작가 등 5명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 공간과 전시회는 서로 다른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들의 교감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예촌이 여기에 있다는 게 주민으로서는 굉장한 행복이고 작가님한테 설명 듣거나 또 작가님을 만날 기회가 별로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예촌 입주 작가님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고 하니 주민 입장으로서 너무 좋죠. 사람이 귀해요. 더 많은 차도 많이 돌았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쪽을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우리 동민처럼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이걸 더 확장시켜 가지고 외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영천시 공예촌 입주작가 동행전은 별빛 갤러리에서 오는 25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